붉은 여우는 왜 마을의 폐가로 숨어들었을까요? 붉은 여우의 굿을 시작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글 공부를 마치고 신이 나서 달려 나옵니다. 서당 앞에는 삼순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мя우 하며 삼돌이와 효성이를 맞아줍니다. 셋은 효성도련님의 집인 김대감님 댁으로 향합니다. 김대감님 댁으로 가는 길 아래쪽으로는 마을을 둘러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동네 누나들과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당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뛰어가며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만큼 앞에서 별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별이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 이쪽 저쪽을 살피며 찾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별아! 하고 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별이는 삼돌이와 효성이를 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을 합니다. 효성아, 삼돌아, 나 구슬을 잃어버렸어. 집에도 없고 내가 지나온 길도 다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긴 구슬이니?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주먹만한 구슬이야. 보라색과 초록색이 섞인 예쁜 구슬이야. 너희들이 같이 찾아줄래?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는 구슬을 찾아 구석구석 길을 살피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아, 아무래도 이 길에는 구슬이 없는 것 같아. 너희 집으로 가보자.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 삼순이는 별이네 집으로 향합니다. 별이네 아버지는 나라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 함께 가는 통역사인 역관입니다. 별이네 집은 자주 중국을 왕래하는 아버지 덕분에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확대경과 꼬부랑 글씨가 써있는 서양지도, 뚜껑을 열면 향기가 나는 작은 유리병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사온, 중국과 서양에서 들여온 물건들이었죠. 삼돌이는 별이에게 그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별이가 찾고 있던 구슬은 얼마 전에 별이 아버지가 중국에 갔을 때 시장에서 사오신 구슬이었습니다. 별이는 그 구슬이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구슬을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지요. 그러다가 오늘 구슬이 사라진 것을 알고 집을 샅샅이 뒤지고 지나온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슬을 찾았던 것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별이 방으로 가서 방 안을 수색합니다. 그때 삼순이가 방 구석에서 하악질을 합니다. 아이들이 삼순이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붉은색 털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털같이 보입니다. 삼돌이가 붉은색 털을 자세히 보며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무슨 털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효성이는 글쎄 하고 대답하며 아, 전에 아버지에게서 여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건 붉은 여우 털이 아닐까?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는 깜짝 놀란 눈을 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별이가 말합니다. 삼돌아, 안 그래도 어젯밤에 밖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하면서 잠들었었거든. 떠돌이 개가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설마
정말 여우였을까? 별이의 방입니다. 별이가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고 준비 중입니다. 별이의 머리맡에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오신 구슬이 놓여 있습니다. 별이는 구슬이 너무 예뻐서 구슬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구슬은 마치 별이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답이라도 하듯이 보라색과 초록빛을 번갈아 내보이며 빛을 냅니다. 별이는 한참 동안 구슬을 바라보다가 스르륵 잠이 듭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우짖는 소리가 길게 들립니다. 별이가 잠이 들자 별이 방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스르륵 열립니다. 별이의 부모님이라도 들어오신 걸까요? 별이 방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붉은 여우였습니다. 붉은 여우는 별이의 방을 살피더니 구슬 옆으로 다가갑니다. 붉은 여우는 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잠깐 짓고는 구슬을 얼른 앞발로 잡아서 입에 물었습니다. 붉은 여우는 잠시 별이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별이 방을 나갑니다. 붉은 여우는 별이 방을 나와서 산으로 접어듭니다. 온갖 산짐승 소리에 낯설어하는 붉은 여우. 산에 사는 여우가 왜 산속을 이렇게 낯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붉은 여우는 길을 더듬어 찾아보지만 도무지 자신이 표시해 놓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여우는 움찔합니다. 여우는 너무 놀라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여우는 구슬을 소중하게 지키며 빈집에서 밤을 셉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구슬을 잃어버려 속상해하는 별이를 다독거립니다. 별아, 다시 한번 단서를 잘 찾아보자. 삼돌이와 효성이는 별이 방을 나와서 마당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삼돌이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도련님, 별아, 발자국이야. 세 아이들은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동네 어귀에 있는 빈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5년째 비어있는 집으로 동네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무서워하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집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는 좀 무서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아직 낮이 한창이라 방 안으로 햇볕이 쏟아집니다. 먼지가 햇볕을 타고 방 안을 이리저리 맴돕니다. 버려진 궤장 옆으로 붉은 여우의 꼬리가 보입니다. 삼돌이는 붉은 여우임을 바로 알아차리고 여우가 도망가지 못하게 얼른 문을 닫아 겁니다. 얼른 썩 나오지 못하겠니? 삼돌이가 큰 소리를 내자 궤짝 뒤편에서 붉은 여우가 겁을 먹은 채 입에 구슬을 물고 나옵니다. 아, 저건 내 구슬이야. 별이는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삼돌이도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여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무서웠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삼돌이의 옆에 있던 삼순이는 무서움에 귀를 납작하게 만들고 삼돌이 뒤에 꼭 숨어 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새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슬을 입에 문 여우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붉은 여우에게서 구슬을 되찾으려고 여우에게 다가갑니다.